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진정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눈치 보느라 더 힘들어지죠.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과 의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옷에 관심이 많고 멋쟁이라 이야기도 들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회사에서 일하며 단정하고 무난한 옷차림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라 여겼고 늘 차분한 색상의 정장과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을 입어왔습니다. 은퇴 후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옷을 제 마음껏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 빠진 청바지에 파란 색깔의 셔츠에 스카프를 메고 동호회에 갔는데 동호회 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무슨 일 있냐며 농담을 건넸지만 좀 점잖게 입으라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옷을 입기로 하였습니다. 30년간 열심히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나에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살도 처지고 맵시는 예전처럼 나진 않지만 옷을 입으며 나를 챙길 때 내가 나로 살아가는 의미를 느낍니다. 화사한 색상의 원피스, 멋스러운 패턴이 들어간 스카프, 개성이 담긴 액세서리들. 거울 앞에서 한동안 입지 않았던 색감을 다시 마주하며 설렘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감춰두었던 스타일을 이제는 당당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다시 기쁘고 즐겁습니다. 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나이값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입습니다. 노년의 패션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기준이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남들 신경 쓰다가 정작 내 인생을 못 살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원칙, 가난한 사람과 엮이지 않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깊이 엮이지 않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는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고 계셨죠. 그런데 동네에서 만난 한 이웃이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보기를 같이 하면서 조금씩 보태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부탁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없어서 연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처음에는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셨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웃의 다른 친구들까지 소개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부탁이 들어왔죠. 결국 이영숙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든 도움을 끊고 그분들과 거리를 두기로 한 거죠. 어려웠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우리의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누군가를 돕고 싶으시다면 공식적인 기부나 봉사를 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특히 노년에는 우리가 쉬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마음이 좋으실 거야, 여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나도 노후 걱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려워.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 동창회, 친목회, 정말 바쁘게 사셨죠. 퇴직하고 나서도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만남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걸까?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구 5명, 그리고 가족들과만 연락하신다고 해요. 대신 그분들과는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좋은 투자가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들,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단호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질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을 보셔야 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이런 분들과의 관계만 남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인맥이 재산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맥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난 65세 김수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절약하고 꾸준히 저축한 덕분에 은퇴할 즈음엔 지방이지만 28평 집 하나 3억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보태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2억을 내어주었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신중하려 했지만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이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섣불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높은 이율과 안정적이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결국 욕심이 앞섰고 남은 돈마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과 사기 같은 투자 구조로 인해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쉽게 돈을 내어주었을까? 몇 번이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몰랐던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나간 선택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수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나간 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수상한 투자 제안을 조심하세요. 요즘은 노인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인들의 돈 빌려달라는 부탁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한 번 빌려주면 계속 찾아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서 빌려줬다가 독촉하기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다 관계만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를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해요. 자녀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가 정작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돌보느라 평생을 바쁘게 사셨답니다. 틈틈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늘 미뤄왔어요. 아들 장가 보내고 가야지. 손주 돌보느라 지금은 바빠서 이런 생각으로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뇨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고혈압도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제는 매일 약을 드셔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정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남 챙기느라 내 몸 망친 게 이제야 후회되네. 건강할 때 챙겼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나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공원 한 바퀴를 돌아도 좋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식사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사다 준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노년에는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술이 약이다. 소주 한 잔이 뭐 어때?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술은 우리 몸의 적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밤새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무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을까? 제가 만난 72세 최 여사님은 매주 손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맞벌이라 어쩔 수 없다며 부탁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주들도 귀엽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데 활발한 아이들을 돌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도 엄마가 안 봐주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무감에 억눌려 사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상대방도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효도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노년도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나의 삶을 살고 싶구나. 너희를 사랑하지만 모든 걸 내어주기는 힘들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이해할 거예요. 혹시 거절하는 게 미안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의무감에 짓눌린 관계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이제 6가지 원칙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사실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6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80세 김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80살에 찾아왔어. 그동안 남들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았지.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작은 자기 선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읽고 산책을 하고 싶다면 나가보세요.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약속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특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에게 투자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